자유, 공화, 번영, 톡 쏘는 이남희입니다. 여러분, 자꾸 뭔가를 바꾸면 좋아지는 줄 착각하시는 그런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요. 이게 참 입에 안 붙는 아직은 어색한 단어입니다. 사법행정위원회. 처음에는 박원순의 민변, 참여연대를 통해서 사법개혁을 위해 설치하겠다고 들고 나온 게 바로 이 사법행정위원회입니다. 여러분, 민변, 참여연대 뭐 이러니까 벌써부터 뭔가 수상하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막 들죠? 근데 올해 초에는 이걸 박주민 의원이 총대를 들었습니다. 뭐라? 거대 여당이 되자 이제 민변, 참여연대 같은 단체에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이 온 걸까요? 연초에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이탄희 의원도 살짝 명칭을 바꿔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인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해서 발의하는 등 사법행정위원회 너도 나도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이다, 검찰개혁이다 해서 지금 형국을 보십시오. 뭔가 브레이크가 없이 국민도 안중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 질주하는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볼 때 이것도 냄새가 납니다. 쭈빼기! 거대 여당이 되어버린 지금 민변, 참여연대 이런 단체들의 힘도 필요 없이 민주당에서 마구 질러대는 이 상황이 박원순 시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A few moments later. 사법행정위원회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몇몇 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사법권 독립보장을 위한 헌법상 독립기관인 최고사법평의회를 모방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다른 권력의 사법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헌법상에 따로 그 권한을 보장한 기관이란 점입니다. 하지만 좌파가 주장하는 사법행정위원회의 개념은 사법부 독립원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살하는 정책이고 검언 요청 논란 등 검찰 줄세우기, 검찰 장악에 이어 이제는 사법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큽니다. 검찰이 어떤 곳입니까? 죄 지은 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검찰과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한답시고 자꾸 비벼대고 밀어내고 엉기는 놈들이 있는데 검찰 장악부터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나쁜 놈들이 21세기 대한민국 이 시대에 버젓이 존재한다는 게 정말 소름입니다. 소름. 사법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같은 시스템에서 더 오픈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얼핏 보면요, 이게 참 열린 사법행정 시스템 같아 보이고 그냥 막 세련돼 보이고 하죠. 근데 여기에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독립된 지위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기관으로서 그 어떠한 자의 압력이나 청탁에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의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행정위원회가 들어서면 이러한 뚝심은 그냥 뚝배기 깨지는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쭈빼기! 예를 들어 현재는 기수와 연수원 성적에 따라 법관의 승진과 역할이 일정하게 예측 가능할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찌 보면 참 불합리해 보일 수 있는 점이지만 법 이외에 다른 기준으로 엉뚱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법원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안정성과 독립성을 갖게끔 하는 나름의 시스템이다. 정말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가끔 개인의 정치적인 야망으로 인해서 공정한 법의 판결에 법관 개인의 주관이 스멀스멀 녹아들어서 법관 개별적으로 의도적인 정치 재판을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심사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 하든 거대 여당이 뭐라 하든 판사가 소신대로 판결했을 때 만약 불이익을 주고 싶어도 지금까지는 그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나름의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지금까지 사법부는 검찰과는 달리 정치권에서 조금
더 멀찍이 떨어져서 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수와 연수원 성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돌아가던 사법부의 독립성은 이제 평판사들 다수의 선택으로 뽑은 법관 대표 플러스 국회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들에 의해 법관들의 승진과 승진 누락 등 인사권과 부서 배치 등 고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즉 법관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서로 줄타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모든 판사들은 이 사법행정위원회의 입장에 서서 각종 사안을 판결해야 이쁨을 받을 거고요. 그 점수로 승진하고 부서 배치받고 하는 거죠.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고 판사들을 줄 세우려는 이 이상한 사법개혁의 큰 그림에 여러분들은 과연 동의하십니까? Nope. 게다가 판사의 인사권 말고도 일반직 인사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직 인사권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법원의 공무원 노조까지 마치 이 법안이 사법개혁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인정할 확률이 높죠. 이렇게 나서면 일반 국민들은 또 그냥 이게 맞으려니 하고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뭔 개소리야! A few moments later. 공수처법 강행, 검경 수사권 조정, 윤석열 밀어내기 등 차근차근 반헌법, 반민주, 반국민의 길을 걷는 거대 야당과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아닌 개인을 통제하려는 위대한 정부의 모습,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부정과 부패의 의혹들을 보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시장경제를 부정과 부패로 파괴하는 이 세력에 대하여 좌우 없이 국민의 저항과 응징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오늘도 애국 국민들의 마음은 깊은 장탄식으로 멍들어 갑니다. 제가 전에 자꾸 뭘 바꾸면 좋아지는 줄 착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서 무관이 명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꿔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뭔가 바꾸면 좋아질 거라 믿는 분들께 드리는 방법. 자, 이 기사입니다. 법관을 AI로 바꾸자. 찬성. A few moments later. 물론 AI가 정답이라기보다는 모든 판결을 AI 로봇에게 맡길지언정 사법행정위원회는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사법행정권을 외부인과 국회에서 추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위헌이며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모두 전부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공수처법이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치인에게 재갈을 물리는 수단이 될 거라는 우려처럼 사법행정위원회 또한 마찬가지 부작용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사법행정위원회의 위헌적 구조와 취지의 모순을 뒤로한 채 밀어붙이기만 하는 작금의 사태가 바로 진짜로 사법농단하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이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차라리 이거 할 거면 AI 도입이 진짜 사법개혁이란 점, 이 두 가지 말씀 올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좋은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공화 번영, 지금까지 톡 쏘는 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